헤어진 날에 카톡과 인스타에 나랑 관련된 사진, 나랑 찍었던 사진들을 다 내렸던 전 남친 전 여친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짰던 그 사람이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난 오늘 나랑 같이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그것도 내가 찍어줬던 본인 사진을 다시 올린 거예요. 대체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감정이 없는 경우 본인이 잘 나왔다면 누가 찍어줬던지 신경 쓰지 않고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잘 나와서 올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잘 나온 사진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건 대체 무슨 심리인가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흔하지 않은 노래를 상대방이 얼마 전에 올린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노래를 들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대체 상대방은 무슨 심리일까요?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 또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너무 미안해서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이런 재회 시그널을 보내신 후에 결국 연락을 한 전 남친, 전 여친들이 많았어요. 정말 헤어지고 나서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예전 영상에 의미 부여에 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해가 되기 직전에 전 남친, 전 여친이 많이 하는 재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짐을 통보받았어요. 어쨌든 헤어짐을 통보한 찬사람은 지금 당장은 우리랑 만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부담이 되고 혼자 있고 싶고 지친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건 알았지만 헤어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자꾸 뭔가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헤어질 당시 상대방이 평소와는 다른 온도차에 충격을 받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예전처럼 붙잡으면 잡힐 것 같아서 장문의 카톡도 보내보고 만나자고 매달려도 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은 더 이상 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상으로 더 이상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말 정이 떨어질 것 같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어짐을 결정했는데 우리의 저항을 거는 행동이 결국에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되는 단호하고 냉정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애정 표현도 스킨십도 평소랑 똑같이 했던 연인이었는데 상대방의 세상 단호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결국 이성을 잃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마음이 다 떴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뭘 생각하든 가장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게 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이젠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카톡, 인스타를 계속해서 염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염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말에 시간을 꾸역꾸역 보냅니다. 그 시간에는 정말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인스타에 올리는 날에는 어쩜 저렇게 헤어지고 잘 살 수가 있지? 나를 잊은 게 분명해. 생각하면서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상대방이 미운데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예요. 상대방의 사진이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는 대로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를 찬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매달린 사람은 우리였어요. 헤어지고 힘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대방은 우리에 매달렸던 모습 때문에 한동안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헤어지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더 힘들겠지. 내가 그리워서 요즘 밥도 잘 못 먹겠지?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좋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쉽게 만나지 못하겠지. 헤어지고 생각보다 힘들기는 한데 뭐 어차피 나중에 더 생각나면 그때 연락하면 되지. 이렇게 언제든지 본인이 다시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만나주는 줄 알아요. 상대방은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았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별 초반에는 이별에 대한 실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밥도 잘 못 먹고 일도 잘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던 시기를 벗어나서 나를 찬 사람도 조금씩 움직이는 때가 옵니다. 지금쯤이면 분명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우리 인스타 스토리를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찬 사람은 의외의 모습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웃는 모습도 보이고 꽤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헤어진 직후 이별 1일차의 감정을 상대방은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또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만 올려도 상대방이 되게 잘 살고 있고 나만 힘든 것 같아 보이는 감정을 느꼈었잖아요. 찬 사람은 이제야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돌아가면 받아줄 것만 같던 사람이 연락이 안 오니까 이때부터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정말 이별을 했구나. 다시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의 좋았던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가치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헤어지고 상대방의 행동에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만큼 상대방도 우리의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혹시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이때부터 찬 사람은 이별 1일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거절할 것 같고 화를 낼 것 같고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찬 사람 또한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프로필 뮤직으로 해놓는다거나 이미 예전에 정리했던 내가 찍어줬던 사진을 다시 설정해 놓는다거나 사귀면서는 나는 헤어지고 카톡 사진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찬 사람이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해도 되는 것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인스타 스토리를 꼬박꼬박 확인하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시간을 공유하던 상대방이 뭘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매일 연락하던 우리와 연락을 하지 않으니 빈 시간은 많을 거고 그럴 때 스토리 확인을 감정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썸이든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경우에도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하는 행동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5분 컷, 10분 컷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길게 잡아서 30분 컷 내로 우리가 스토리를 업로드 하자마자 매번 확인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스타를 평소에도 자주 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닥 인스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한다는 건 인스타를 그만큼 자주 한다는 거예요. 평소 SNS를 자주 하지 않던 사람이 자주 한다는 건 외롭다는 거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보통 마음이 불안할 때 SNS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스타 스토리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사람도 많고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리고 나서 분명 시간이 흐른 후에 확인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우리의 스토리를 짧은 시간 내에 본다는 건 우리의 상황이 그만큼 궁금하고 불안해서 참지 못하고 보는 행동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발자국이 남겨지는 걸 티내고 싶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재회로의 발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분명 헤어진 직후 우리에 대한 나쁜 감정이 많이 희석됐다는 걸 방증합니다. 두 번째는 카톡 차단이 되어 있었다가 풀린 경우예요. 카톡을 차단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랑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차단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카톡 차단을 본인 손으로 풀었다는 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의 일상이 궁금해서 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카톡 차단이 풀렸던 많은 경우 분명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발전하고 싶다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 프로필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멀티 프로필로 변경된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서 혹시 누가 생긴 건가? 하면서 보통은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번호를 저장해서 확인을 하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의 기본 프로필에 별다른 사진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대체 이 심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멀티 프로필로 바꾸시는 경우에 보통 환승이별, 바람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당장은 프로필 변경을 하는 걸 아는 게 싫어서 노출되는 게 싫어서 멀티 프로필로 해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또는 헤어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또 다른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좋지 않게 헤어졌을 경우 프로필로 해놓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필은 현재는 나에 대한 감정이 크게 좋지는 않을 확률이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와 함께 놀러 갔던 사진, 우리가 찍어줬던 사진, 우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진들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뮤직을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누가 봐도 우리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3주 이상 올려놓는다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주 올려놓고 한 주는 너무 민망한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고 일상적인 사진과 노래로 다시 변경을 하지만 또 얼마 못 가서 참지 못하고 의미심장한 사진이나 노래를 다시 올려놓고를 긴 시간 동안 반복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 행동은 의미가 꽤 분명히 있는 편입니다. 특히 재해가 되셨던 내담자분들이 재해 직전에 네 번째 행동을 시그널로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더군다나 이런 행동에 평소에는 남사친, 여사친 구별 없이 잘 만나던 사람이 굳이 동성 친구들과 노는 사진들을 올리거나 내가 싫어했던 행동들 사진을 자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올린다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또는 우리에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머뭇거리다가 이런 전조 증상, 바로 이런 재회 시그널을 보내신 후 결국 연락을 한 전 남친, 전 여친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버리는 행동이에요. 상대방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듯한 시그널을 일정 기간 보냈다는 건 우리가 그리웠다는 건 분명할 거예요. 의미 부여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어떤 행동에도 의미가 없는 행동은 없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이 이런 시그널을 보낼 때 연락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헤어질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했던 단호한 모습 때문에 연락하는 게 두렵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상대방도 우리의 행동이 궁금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답장을 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욕심내지 않기로 약속해요 라고 했던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되어버려요. 분명히 간단하게 안부 연락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다면 재회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재회의 가장 큰 적, 바로 지금 아니면 또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또 이성을 잃고 페이스를 잃고 조급한 마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반응이 좋은 건 시그널인 것 같다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이 순간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연락을 마무리해야 할 타이밍인데도 연락을 꾸역꾸역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만남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의 카톡이 느려지고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것 같으면 내가 실수했나? 생각하면서 또다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매번 나만 붙잡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에 선을 넘는 행동, 급발진을 해버리면 또다시 기회를 날려버리고 우리는 다시 이별 1일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자책하게 되고 또다시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해요. 이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또 나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에 상대방이 우리를 향했던 간절한 마음과 그리웠던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도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그리운 마음도 있지만 분명히 헤어진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일단은 단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찬 사람은 다시금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럼 그렇지 하면서 우리를 그리워했던 마음들이 채워지고 우리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들이 채워져서 이렇게 또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실 때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제는 정말 많이 나아졌을 때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단호하고 아무리 후폭풍이 와도 절대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대방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확신이 드신다고 하셔도 정말 남사친, 여사친에게 오랜만에 연락하는 그 느낌 이상, 이하로도 절대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고 정말 서로 사랑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재회 시그널을 마구 보내다가 결과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시점이 올 때 결국에는 정말 높은 확률로 연락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드시지만 결국에는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항상 응원합니다.